미국 시장인데요. 네, 네. 일단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 되게 좀 특이합니다. 오늘 네. 시장의 뉘앙스가 일단 우리 파월 선생님, 네. 네. 이제 그냥 아예 성이 붙었어요. 매파월 세 글자입니다. 이제 메시 성의를 가지신 분인데 나와서 아마 물론 오늘 뭐 스웨덴 쪽 심포지엄인가 뭐 그래서 전혀 그쪽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던진 게 좀 미안하지만 네, 좀 어려운 결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금리는 계속 또 올려야겠어라고 하는 뉘앙스를 또 팍팍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이때도 뭐 저희가 예측 못한 건 아니죠. 당연히 또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반응이 네, 그러세요? 예,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요라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다 내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하죠. 목요일 날. CPI 발표가 예상치가 지금 헤드라인 6.5? 확 내려왔어요. 확 내려왔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요거 봐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주택 주거비 관련된 쪽이 더 드라마틱하게 빠질 걸 반영하게 되면 6.3? 뭐 그냥 거의 이번에 지난번이 11월 달에 7.1이었으니까 확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예측하면서 시장이 그러면 이것 봐라라고 조금씩 더 앞서서 달리기 시작하는 변화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CPI 발표하면서 떨어졌어도 시장이 먼저 반응했네 그러면 또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계속 뭔가 시도하면서 이것 봐라라고 하는데 발표하는 거 보고 시장 보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럼 그때 훅 달릴 수 있겠죠. 그 변화가 금요일 날이 좀 중요할 것 같. 이런 얘기 누가 못해요. 근데 딱 자리는 지금 보면은 저희 중요 저항권 쪽에 딱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어제는 시도했다가 꺼졌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시도합니다. 그만큼 중요 저항선들을 딱 붙여서 야 좀 뭐 좀 어떻게 해봐 뭐 좀 이제 가보자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는데 오늘 안착을 해서 뭔가 좀 더 보여줬을 수 있을 거는 테슬라였는데 테슬라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결론은 안착해서 뭔가 분출이 나온다. 주 후반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일단 체크를 하시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좋다 이겁니다. 한국은 이게 이제 문제죠. 한국은 또 일단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어제 보니까 거의 똑같네요. 미국 그렇죠. 나왔던 부분들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밑에, 그러니까 한국은 요 밑에 있습니다. 네. 이게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제 기관들 하는 거 보면은 딱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 팔고 사야 돼요. 그러면 딱 보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아직 좀 코스피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확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으로 쭉 들어가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은 아니 코스닥 종목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전멸 코스피 쪽 될 만한 것들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뭔가 좀 덜이한 장세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쪽이 약간 또 빈집이 되겠죠. 코스닥 우량보다 좀 될 만한 회사들이 빈집이 돼버리고 또 이쪽으로 몰아가는 현상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서 오늘까지 느낀 거는 의외로 원자재 가격들이 강하다라는 사실이죠. 굴이 올라가고 알루미늄이 저점에서 쫙 도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경기 쪽의 변화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신호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것에 베팅하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베팅에 의한 기대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복합된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선물이다 보니까 베팅하기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딱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일단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까지 내려왔습니다. 103에서 좀 뭔가 변화 이상하다 그러면 100일까지 훅 떨어집니다. 한 2%는 그냥 바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달러 강세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연결되게 되면 저희는 1220원, 10원대 여기까지 훅 들어오거든요. 그게 아마 CPI 발표 나오면서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간다 그러면 기억하실 게
원자재 가격들은 와싸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죠. 근데 거기까지 수요가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 같이 맞춰진다 그러면 탄력받겠죠. 그럼 요 라인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경민이 스타일이죠. 화학, 철강 이런 쪽들. 어제는 화학은 잠시 쉬는데 철강이 또 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또 이게 같이 양립하는 게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 이제 막 힘내기 시작하고 어제 보니까 또 알리바바는 뭐 급등주인데요 지금. 그러게요. ADR 보니까. 아까 우리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한 6거래일 동안 네. 25%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상승했어요. 네. 어제 보니까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 항저우신가 그냥 손잡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크자.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지방 정부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주 정부에서도 용인해줬다는 얘기겠죠. 해봐. 좀 그것도 주 정부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공동부유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푸시는 못하겠지만 잘했어. 뭐 이런 됐어 그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변화가 결국에는 한국에선 그밖에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변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3일째 쫙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 뭐 그렇다고 멈추려고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 또 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떠오르는 투자의 아이디어. 우린 그 뒤에가 궁금하죠.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제 다양한 변화가 나오겠지만 이번 주 들면서 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딱 시장이 요즘 보면서 항상 1월은 중소형 섹터들 그래도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확 붙다 보니까 에이 몰라 관심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딱 움직이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라바시고요. 네, 두 번째가 AI입니다. 이 두 개가 딱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AI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솔트룩스, 네, 네, 네. 그리고 3종 세트입니다. 마인즈랩, 네, 그리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저 마인즈랩 진짜 우리 고사성 상전벽해. 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방송을 한번 했는데 네. 참 그때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 댓글에 요즘 이런 데 있었겠죠. 네, 막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저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때는 정말 다들 이러다 이거 돈 못 벌어가지고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더니 참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심리는 주가에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가가 올라와 있으면 혹시 그 대표님 다시 모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돈도 네. 못 버는데 뭐 네. 이랬는데 조회수 몇천 회밖에 안 나오고 뭐. 그래도 만 회는 나왔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패지 우리는. 네. 규모나 아무리 못해도 3만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게 되면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터뷰 방송은 네. 보통 한 3만 조회수 나오면 그냥 이게 많이 우리 겸손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5, 6만 정도 됐었는데. 그냥 시장 상황이 그럴까 보다 그렇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상황도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요거가 이쪽도 같은 쪽인데 요건 좀 약하더래요. 오픈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쪽 AI 칩입니다. 이쪽에서 우리나라 거의 디자인하는 쪽은 유일하게 볼 회사. 근데 아직 매출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저항권 계속 터치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장한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 달이면 꺾일 수 있는데 어차피 6개월 보호 예수 물량 또 얘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 한번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보긴 하는데 네,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또 보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죠. 챗 GPT. 네, 이게 좀 있으면 상반기 끝나면 4.0이 나옵니다. 지금 3.5, 4.0. 그러면 거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김치찌개 만드는 레시피가 어떻게 돼? 그러면 A4 잔장이 쫙 나와버립니다. 야, 딱! 진짜,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난 우리 그때 네. 방송에서 한번 실험해봤거든요. 아, 예, 예. 그랬더니 네. 진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영어로만이 아니라 한국어로 해도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것까지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팩까지 장착된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정도로 보게 되면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와 자비스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다들 하나씩 데리고 다니겠죠. 그래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오늘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님. 네,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코 보세요, 코. 뭐 이런 거. 예. 아니지 이러면. 자, 착즙. 냉 이제 이러면서. 코풀 시간. 그 휴지가 툭 튀어나옵니까 갑자기? 네. 네. 그런 많이 발전했다라는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게요. 진짜 요즘 저것 때문에 AI에 대해서 좀 멀게 느껴지다가 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어떤 체감화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막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게 로봇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만약에 기관매 변화만 없었다 그러면은 딱 잘 잡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레인보우는 한풀 꺾였죠. 네. 저거는 곧 꺾인 건 꺾였다고 꺾인 보기는 거는 아닌데 네. 좀 아슬아슬하죠. 네, 이게 단기 과열 딱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버티고 있고. 근데 최근에 수급은 사모펀드 쪽에선 왔다 갔다 이제 좀 물량 조절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제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와 이제 그러면 대기업들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부품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 장중에 또 SPG 같은 거 훅 들어갔다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같은 쪽이거든요. 삼익 THK 이런 쪽도 움직이면서 살짝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부품 쪽으로 관심이 점점 좀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쪽에 지금 SPG랑 거의 유사한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SBB테크입니다. 이 회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다 흐름이 좋네요. 그 로봇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의 매매도 이쪽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 이 로봇주 차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다 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정배열로 그렇죠. 바뀌는 상황.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추세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해도 했다가 다시 꺾일 것이냐.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으로 보면은 붙습니다. 이거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종목들을 볼 때 이제 분봉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장중에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 보다가 횡보 나오다가 다음에 탁 튀는 자리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튀는 자리들 이런 거 보게 되면 계속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기관들 그렇게 매도 끝나고 나왔으면은 이런 데서 못 돌립니다. 이게 지금 분봉이거든요. 못 돌리고 그냥 계속 시도하다가 약간 장중 저가 쪽에서 끝나는데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리 찾아서는 이런 쪽으로 붙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레인보우가 꺾이느냐. 네.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동안 나머지 또 그러면 어제 휴림 로봇 이런 또 유진 로봇 막 이런 나머지 쪽들 막 갖다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꿋꿋하면은 이게 붙죠. 근데 어쨌든 레인보우가 대장주니까 레인보우가 꺾이면 다른 것들도 다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가 꺾이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종목 같이 놓으시고 그거 보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쭉 넣으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오전에 막 따라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어차피 갭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 따라가게 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갭상승 나온 다음에 자리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무슨 이게 단타강의도 아니고 네. 하여튼 그렇게 보셨으면 변화 감지하시는데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봇 쪽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란색적으로 놨어요.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 그럼 이 하나도 이러면서 들어오실까봐. 근데 항상 좀 움직였다. 경계감은 필요하다. 근데 좀 손 빠르게 하실 분 아니면은 너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 상승의 추세 힘으로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갈 거를 우리 김 대표님은 잘라 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경험이 적으신 네. 분들은 이게 계속 올라갈 주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레몬 리서치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업황을 딱 봤다가 화학이다, 철강이다 이런 것 소외 섹터가 움직이는 이런 관점들을 그랬나요? 왜 내가 기억이 잘 안 떠오르네.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분발. 네. 그래서 철강주 찐시황 때 말씀드렸구나. 찐시황 때 그런 이제 소외 섹터인데 이게 변화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철강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보면 이제 철강 의외로 중국의 철강 선물 가격들이 꾸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는 중국 철강 재고가 거의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또 보통 보면은 철강주 볼 때 그냥 편하게는 포스코홀딩스죠. 근데 이거는 리튬 쪽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확 돌리는 거 보면은 와, 그러니까 그 지지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 보게 되면 지지권만 들어가게 되면 바로 터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서 이번에 또 보게 되면 현대제철을 보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인데 현대제철도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밑에 있다가 쭉 들어오고 많이 올랐네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동국제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유는요? 현대제철이 약간 이제 전방에 자동차 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쩌고 좀 생각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위축, 경기 위축에 의한 그거 때문에 판매 저하. 네, 그거 때문에 조금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뭐 몇 개 없습니다. 저희 철강주 될 만한 거. 그 중에서 그냥 근데 또 동국제강은 약간 브라질 법인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 쪽이 요즘 또 다르지 않습니까? 룰라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거의 대통령 궁에 반대파들이 난입해가지고 막 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의회 그때 그거를 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요? 네. 지금 이미 취임했죠? 취임했습니다. 근데 인정 못해 그러면서 뭐 또 이러고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혼란이 가중화되면 어떡하나 참 별거 가지고 다. 근데 네. 룰라가 그 워낙 경험이 일단 한번 그 통치 능력이란 말이 맞나요? 이게 하여튼 그 정부 운영 능력, 네. 행정력에 대해서는 정치력에 대해서 한번 검증이 된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 또의 말미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 부정부패 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네. 근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룰라 대통령이 네. 그 2003년도에 딱 대통령 네. 당선됐을 때 제가 그때 브라질에 한 3개월 있었거든. 여행을 갔다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IMF로 네. 달러를 딱 바꿨더니 꽤 셌어. 그래가지고 정말 안전하세요 이만큼. 브라질에서 실컷 쓰고 갔는데 룰라가 대통령 당선되고 단 몇 개월 만에 네. 환율 가치가 쫙 올라와서 나름 많이 썼는데 다시 그 남은 그 뭐죠? 그 걔네들 레알화인가? 네. 헤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헤알이죠, 헤알. 헤알. 예. 헤알화를 갖다가 다시 달러로 바꿨더니 처음에 환전했던 그 금액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공짜로 여행한 느낌? 그런 걸 받아서 전 좋은 느낌이 있어요. 몰라. 잘해봅시다. 그때 페스티벌 때문에 가신 거 아닐까요? 그 카니발 예. 그 시즌이 3월인가 무렵에 있잖아요. 예.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걔네들은 저 브라질 사람들은 그때가 복수의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워낙 전국에서 네. 막 그 난장판이 네. 벌어지니까 네. 그때 실종되거나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력으로 수사가 안 된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했습니다. 띠띠띠띠띠. 아니 왜냐면 브라질 그 국채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 브라질에 투자할 때 환율. 누가 되느냐 이 환율에 대한 혹은 그렇죠. 경제 앞으로 전망 요것만 잘 방향성만 맞으면 네. 또 사실은 큰 돈 벌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환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거의 이게 또 하나의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싼 엔화를 가지고 조달하면서 각국의 막 이런 거 뭐 강요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일본 가실까요?
아니 근데 네.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네. 전에는 네. 그 투자 안 하시는 교수님들도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그냥 월급 받으면은 그때 상황 봐서 저기 하면 그냥 네. 달러로 바꿨다가 엔화로 바꿨다가 요것만 1년에 한두 번만 해도 짭짤한 수입이 생겼었다고. 그렇죠. 이게 많은 일본인들이 그랬던 거죠. 왜냐면 맞습니다. 예. 딱 고정이 돼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젠 큰일 났죠. 금리 네. 인상 때문에. 네. 주식하세요. 단타 치세요. 일본 여러 사람. 존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일본은 주식 투자를 안 해서 거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디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쪽도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로봇 쪽과 연관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도 연결되는데 3반기에 스마트 팩토리 공급 조기 목표 달성했다고 자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도화 작업까지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제 원래 제가 제 마음에 진심인 스마트 팩토리 회사는 M2I입니다. 장중에 이게 뭡니까? 가다가 다 이게 내려오고. 뭐예요? 네, M2I라는 회사인데, 어. 네, 스칼라라고 하는 시스템과 함께 딱 만들어진 회사인데 자꾸 이래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누가 자꾸 때려요. 그래서 그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그만큼 매물벽이 좀 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갈 땐 강한데 뭔가 내려올 때 보면은 또 주주쭉 내려와서 이건 그냥 좋은 회사긴 한데 자꾸 이렇게 시세만 이용 당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아쉽고요. 그냥 이거 봐야죠. 아지넥스텍 이게 그나마 모션 제어 쪽에서는 강자 이런 쪽이 좀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는데 그냥 트레이딩용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말씀드렸고 수급 관련된 쪽에서 보다 보니까 하나마이크론도 이건 뭐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 좋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그냥 외국인들이 적극적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